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민주당이 쇼를 거하게 하더라고요. 쇼를. 자, 어떤 쇼를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비례 1번 반미단체 대표,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쇼하는 거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연대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대 파기하면 되죠. 뭔 고려를 합니까? 제가 왜 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심사위원들이 광우병 범인nhóm 인사인데 여기에 있는 지금 뭡니까? 박홍근이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 박성훈이란 사람이 결의하나 이사장인데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억지 부리고 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지혜가 비례 후보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 대련. 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제가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문제 나고 있는 이 반미단체 대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번은 어떻게 할 거야? 2번? 2번은 사드 반대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법법 수배 민노총 간부 민중당 대표. 그 중에서도 국법법 위반 혐의가 지금 진보당 비례당선권 1번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전지혜라는 한 사람 던져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민주당, 이 좌파들의 쇼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더 웃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자, 오늘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10석은 될 것 같다. 10석 해가지고 법안 발의 인원수는 맞힐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개딸들, 족빠들에게 희망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특별법이 뭐냐?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포기 및 상고 포기,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특검법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야, 특검 되게 좋아해. 특검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줘야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고발사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줘야죠. 자, 고발사주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수처에서 무혐의 판결 내렸어요. 네? 무혐의 내렸습니다. 근데 뭔 특별법을 추진합니까?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정직 징계, 이거 2심에서 취소 판결 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추미애가 위법 개입을 했대요. 이것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불송치했어요. 아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지금 문제 없다라면서, 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걸 특별법을 추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조국이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건요, 결집이에요. 결집.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줬는데 이걸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지세 끌어올리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 지지자들, 더 나아가서 조국 지지자들 어떻게든 결집을 해보려고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기승전 김건희 여사, 기승전 한동훈 위원장 이런 식으로 총선 프레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집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마디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좌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때 한동훈 위원장을 지킬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김경률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영입된 인사들이 아니에요.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보세요. 조국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할 때 지금 팩트체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목소리 함께 내주시면 누굽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이 총선 국면에서 우리가 무언가 조금 돌파가 안 되거나 위기감이 다가왔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요, 특정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고요, 한 방에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이 한동훈 까면 대안이 있냐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지켜주는 거죠. 네? 보세요. 좌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켜주는 거 누굽니까? 김경률이 지켜주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영입된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운동권 인사들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까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되고 목소리 내면 다 까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까는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을 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총선에 승리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후보 당사자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있지만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화 끈 졸라 맸다고요. 언제라도 뛸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투표장에 나갈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4월 10일만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켜야죠. 누구요? 도태우 변호사. 지금 아직까지 결론 안 났습니다. 원래 오전에 결론이 난다고 했는데 오전에 결론이 안 나서 오후로 연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도태우 변호사 지금 어떻습니까? 단수공천 아닙니다. 전략공천도 아니에요. 바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8대1 경쟁률 뚫고 경선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도태우 변호사를 선택을 했느냐? 왜겠어요?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도, 더 말이 안 되는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우리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우라고 얘기합니다. 전우. 자, 지금 우리 좌파들과 전쟁 치른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말합니다.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그러면 그 전쟁 과정에서 전우 버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전우 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전우를 버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전우를 버리면요, 사기 떨어지죠. 사기 떨어지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가. 좌파들이 지금 도태우 변호사를 좌표 찍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그 여론전에 있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 몇 명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지금 공관위에 재논의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켜야죠. 왜냐? 우리 전우잖아요. 우리 전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에서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아스팔트에서 함께 뛰었던 그 전우, 우리가 지켜야죠.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줘야 될까요? 우리는 좌파들한테 부메랑으로 되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도태우 후보를 향해서 과거 발언을 두고선 지금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뒤지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 과거 발언을 뒤져가지고요, 이 부적절한 발언에서 우리도 똑같이 문제 삼고 수면 위로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수면 위로 띄워주세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재명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민주당 14호 인재입니다. YTN 해직 앵커 출신 노종면이에요. 실제 이재명이 영입을 한 거예요. 인재 영입으로 14호. 심지어 이 사람 지금 전략공천 받았어요. 어디? 부평갑으로 전략공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런 말한 사람이에요. 천안함 폭침 말하는 언론은 다 가짜.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부정하는 사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천안함 조사 결과는 의무투성이었고 과학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오류가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2021년 6월 16일에 SNS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좌파들이 얼마나 뻔뻔한데, 천안함 관련돼가지고 막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요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자, 아니죠.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요, 과거에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2017년 6월 7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합니다. 일반인은 별 문제의식 없이 써왔을지 모르지만 노태우 정권 때 공신용어로 채택된 건 그 뿌리가 친일임을 의심케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호국영령이라는 말이 일제잔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잔재래요. 이거 공감되십니까? 이거 공감되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영입인재 14호로 데리고 왔고, 심지어 어딥니까? 부평갑에 전략공천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문제 삼으면 되죠. 우리도 수면 위로 띄우면 되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전 이재명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종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종면이 이렇게 얘기했죠.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네?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올해 새해 첫걸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재명이 자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영입한 영입인재 14호에 따르면 호국영령이라는 단어가 일제잔재라는데, 그럼 이재명은 그 일제 단어인, 잔재인 단어를 이렇게, 네? 국립현충원에 가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 문제가 심각하네. 어? 자, 심지어 조국도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조국혁신에 몸을 불사르겠다. 아유, 반일 선동을 그렇게 했던 조국마저도 호국영령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영입인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영입인재에 따르면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 밝혀야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입장 밝혀야죠. 왜입니까? 문제 되잖아. 문제. 네?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도 쓰고 조국도 쓰고 있는 그 호국영령이라는 단어를 지금 민주당 14호 인재 노종면은 일제잔재랍니다 라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면 위로 띄워주시라고요. 노종면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이재명이 후원회장이에요. 네? 노종면 SNS 보십시오. 후원회장 맡아주신 이재명 대표님, 박지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재명처럼 노종면을 후원하자. 화살표 후원회장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이 영입한 14호이자 민주당이 전략공천했고 이재명이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 노종면이 지금 SNS에 뭐라고 쓴 겁니까?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합니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 내놔야죠. 네? 이재명 입장 내놔야죠. 왜?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문제 삼았잖아요. 과거원 받아주고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 한동훈 위원장의 후원회장이에요? 아닙니다. 전략공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입인재입니까? 아닙니다. 본인 힘으로 경선 이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영입인사이자 전략공천 받았고 이재명이 후원회장까지 맡아주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호국영령이 일제잔재라고 합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거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도 공천 엎어야지. 그러면 니들이 말하잖아. 도태우 변호사 공천 엎으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거 무세요. 이거 무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돌파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무기 전해드렸어요. 무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친구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전우를 지키자고. 도태우 변호사라는 우리 전우 지키자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노종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띄우면 됩니다. 좌파들이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좌표 삼으면서 띄웠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기 들고 있잖아요. 네? 좌파들만 무기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기 들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과거 발언 문제 삼았으니까 우리도 과거 발언 문제 삼는 겁니다. 문제 없잖아요. 심지어 도태우 변호사는 뭡니까? 경선에 통과했어요. 영입인재도 아닙니다. 노종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영입인재입니다. 전략공천 받았어요. 이재명이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뭐가 더 문제인지 우리 국민들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교해보자고요. 누가 더 문제인지.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띄워주셔라. 이거 띄우면 여론이 물게 되면, 메이저 언론이 물게 되면 우리가 이거 돌파할 수 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렇게. 네, 단순히 우리가 도태우 변호사를 지키자, 도태우 변호사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무기 들어야죠. 그 무기 제가 전해드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열심히 찾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